주요 인사라고 하는 문재인은 당연히 보호해야죠. 뭐 헌법재판관 보호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 보호해야 되겠지만 자 막상 그들하고 광장에서 맞부딪혀 있는 우리 촛불 시민들 저들이 나쁜 의도를 갖고 스스로 무장을 하고 각오를 갖고 흉기를 쥐고 습격을 해온다고 하면 고의적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시민들은 경찰이 지켜주지 않고 방조한다고 든다고 치면 우리가 자경단이라도 만들어서 그걸 방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들이 하는 폭행이나 폭력행위가 뻔히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그럼 나오지 마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 또 뭐 어떻게 우리는 그럼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알아서 피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요. 싸우겠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빨리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고 문제는 이제 주요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 문제의 주제니까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신민님 말씀에 조금 더 추가를 하면 그런 것들을 주도하는 게 문재인이다. 이런 논리가 성립을 그렇죠. 그쪽이 만들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재인 테러를 위한 특공대 모집 예. 그런 첩보라는 거잖아요. 네. 테러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심각한 총칼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백색 테러라 그래서 어디를 갔는데 뭐 계란과 밀가루를 범벅 씌운다라든지 이게 이런 게 있어. 우리들 입장에서는 뭐 저런 새끼들이 다 했냐고 분노하겠지만요. 반대로 말하면은 저들이 봤을 때 저게 괴수한테 막 밀가루나 계란 같은 걸 뒤집어 씌웠을 때 느끼는 통쾌한 복수심 같은 것들이 발동하면요. 움츠리고 있던 그 샤이 보수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측면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보기엔 악이잖아요. 그 악에 대해서 응징을 했다. 자, 우리도 이제 숨어있지 말고 일어나자. 그런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페이크 기사나 게 가짜 기사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전라도 전주에서 제가 직접 음성을 제보받았는데요. 국민의당의 전주의 정치인들이 특별법이 기간 연장을 문재인이 반대한다. 이렇게 소문을 내요. 그런데 이거를 택시 기사들이 나불거리고 다녀요. 그러면 전주에서는요. 문재인이 지가 대통령이 되려고 특별법 기간을 연장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긴 얘기 하고 있네. 문재인이 왜 그걸 반대해? 라고 얘기하겠지만 자꾸 들으면 맞아요. 전주에서는 그게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재인이 저거 나쁜 놈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탄기국 집회를 가면 이 모든 것은 오로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저 북한 세력, 종북 세력들이 날조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허위 사실의 근원을 뽑아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특공대를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특공대를 모집했으면 예전에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들만의 세계에서 외부에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정보가 공유되면 집단 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집단 극화 현상에서 오히려 자기가 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 1인 시위 자리마저도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서로 내가 더 박근혜에 충성할 거야 라고 충성 경쟁이 시작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몰라요. 저는 지금 사실은 밀가루 던지거나 계란 던진 거 상상을 전 넘어서 이미 더 이상의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상태까지 도달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그거는 모르지.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미지화 시키긴 좋아요. 그렇죠. 밀가루 먹고 계란 먹고 하는 게. 옛날 촛불 집회를 했던 노선들을 얘네들이 스스로 자기들 집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우리의 역사적인 길을 그들의 발로 더럽히는 행위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열이 받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온갖 영상과 자료를 통해서 기사를 써대겠지. 촛불보다 더 횃불보다 더 큰 움직임을 우리가 보였다. 우리가 이런 집회를 했다라는 걸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저렇게 독단적인 저런 걸 치러놓고 저들이 저걸로 일종의 선동 정치를 하는 꼴을 어떻게 깨트려줘야 될지 우리들도 한번 대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답이 하나 있어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 냅둬 그렇게 살게. 아니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님은 이제 그게 10만 명 넘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인구가 우리나라에 몇 퍼센트나 됩니까? 다 모아서 10만이라 그러면 저는 그게 자랑스러운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느 사회에나 또라이는 있습니다. 10만 명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휩쓸고 지나가고 이상한 짓거리하고 시민들 폭행하고 하는 게 결코 그들의 세력에게 유리할 게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쩌면 박근혜 하나가 이 사람들에게 주었던 영향력 중에는 정말 우리나라 보수로 가는 세력들이 저렇게 나쁘고 찌질하고 못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래서 오히려 향후에 수십 년 동안 그들이 집권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걸로 작용할 것이라고 일단은 봐요. 크게 보면. 예, 맞아요. 맞긴 한데 구체적 지금 문자들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찌라시님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정치권이 좀 나서야 되는. 이 정치권이 나서면 진짜 파국으로 갑니다. 정치권들은 조용하고요. 지금 본연의 업무를 하는 놈이 해야 돼요. 검찰 새끼들 뭐 하는 겁니까? 경찰 뭐 하는 거죠? 지금 테러 청년 암살 살수단을 모집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황을 잡았으면 인지를 했으면 검찰 경찰이 움직이고 또는 이게 지금 관변단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감사원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움직여서 지금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움직임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문자가요 촛불에서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요.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청년 암살단 이렇게 지원단 모집해서 언제라도 죽음이 준비된 자 유서를 작성하고 오세요 몇 시까지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해서 반대로 박근혜 암살단 지원 모집 또는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 촛불 시민들한테 문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했을까요? 퇴진행동 압수수색 하죠. 관련자 전부 줄소환이죠. 이거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왜 지금 박사모나 탕기국 집회에서는 검찰이 움직이지 않죠? 이게 바로 저는 지금 아직도 우병우 사단과 박근혜 권력들이 우리 대한민국 기관에 곳곳에 숨어 있다. 이들이 지금 테러를 조장하고 있다. 만약 이 누명을 받지 않으려면 검찰이 지금 이 수사에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월 1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헌법에 나와 있는 그 시발점, 임시정부의 원류이기도 한 3월 1일 날 친일파 부역자들을 옹호하는 집회를 한다는 게 자체가 정신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3.1 운동이 어떤 거였는지를 자꾸 모르는 까먹고 거지. 오인을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3.1 운동 때에 이완용이 했던 말들 같은 거를 한번 보세요. 저들이 뭐 선동이 돼가지고 그런다. 하나도 바뀌지 않을 텐데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3.1 운동 자체를 이완용 같은 친일파들이 지금 그 극우파들이 촛불이나 이런 시민들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랑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알 수가 없다 싶을 정도로 그들이 그러니까 친일파의 그 정신이 그대로 독재 정권으로 이어오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지금 3.1절에 자신들의 봉기의 날로 잡았다는 것 자체가 역사 인식 자체가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너무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자고 하면 문재인 대표에 대한 뭐 테러 설, 그게 그 이야기를 그냥 설로 나온 게 아니에요. 대변인 격인 김경수 의원이 직접 언론에 한 얘기예요. 구체적인 첩보가 들어와서 지금 경호를 강화했다. 예비 후보라서 공식적인 경호가 안 붙는다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당 후보가 공식적으로 되면 그때부터 이제 대선까지 경호가 붙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설이 돌면 있잖아요. 야당 후보들 움츠러들어요. 하루에도 일정이 수십 개 있지 않습니까? 갈 때마다 어디서 뭐가 날라올지를 모르니까 움츠러들게 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고 언제쯤 정상적인 나라에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마치 핵발전소 같은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르면 늘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황교안한테 화가 난 건 뭐냐면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권 후보하고 헌재가 8명이 근접 경호까지 하게 되는 비상사태에 도래했단 말이에요. 이런데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더 긴박하게 테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의 여권 관계자들과 관료들이 이걸 부추기는 뉘앙스가 보이고 있다는 게 전 더 분노스럽고요. 이런 일이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벌어진다면 황교안과 검찰 그리고 경찰들이 저는 국민으로부터 사실은 그 지탄을 면치 못할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지금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헌재 재판관들을 근접경호까지 했나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중요한 상태예요. 때라는 거지. 아니 중요한 게 게 아니라 이런 테러 문자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중요하다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했나요? 경호 안 했어요. 통합진보당 해산할 때도 경호 안 했어요. 근데 왜 지금 경호를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런 첩보 때문이거든요. 문재인뿐만 아니에요. 지금 사회에 주요 인사들 있잖아요. 또 권선동은 어떻게 할 건데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사실은. 미쳐 날뛰고 있는 예, 거예요. 예, 지금. 날뛰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해야 돼요? 검찰과 경찰이 고유 업무예요. 그래서 예. 테러법 통과시켰잖아, 지들이. 진짜로 미친 것은 박근혜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고 앉아있는 자가 미친 짓거리를 해가지고 이 사태를 만들어 놔서 국민들이 안 되겠다는 헌법 위반했으니까 헌법재판소 가서 그래서 탄핵 맞고 헌법재판소 가서 지금 판결 받아와 이 상황이라고 하면 박근혜를 지키네 마네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준법. 우리 법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근데 그 준법을 지들이 안 지켜. 그러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계속 준법 세력이라고 해요. 걔들 말에 논리 모순이 그거잖아요. 뭐 국민들의 힘으로 뽑은 대통령을 누군가가 거짓말로 선동해가지고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 그런 자극적인 발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길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짜증나는. 그렇다고 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어찌 될지 모르니까 경호는 확실히 강화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